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부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9년 2월 24일 일요경마 유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 편성 한마디로 난타전 레이스가 많습니다. 배당이 터질 경주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승부 경주는 가급적 배당이 두둑하게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일요경마에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5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 11경주를 승부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000m 별정 A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토요경마에서도 국산마 육군 경주가 혼전 편성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요경마도 1경주가 국산마 육군 혼전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딱히 어떤 놈 하나 눈에 띄는 녀석이 없는데 일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1번마 보렌젤, 2번마 소백영주, 3번마 돼지여걸, 그리고 5번마 센토사, 4번마 기분 너너도 적당히 배당팔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줄어든 1000m 경주 거리가 반가울 수밖에 없는 마필이 1번마 본 엔젤이죠.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 선행을 나서는 것까진 좋았는데 1300을 거리 적응을 못하면서 깨졌어요. 그런데 12월 22일 경주를 보면은 차분한 힘한배로 막판 뚝심을 살려내면서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트린 겁니다. 어부지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번마 본엔젤은 선행 투입이 다 되는데 1번 게이트면 최적 전개, 선입 전개도 가능한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본엔젤을 인기 마중에는 조금 더 세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3번마 돼지여걸도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배당판 바람이 많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12월 2일 경주를 보면 정말 최적 전개를 풀어가면서 결정타가 나오질 않았던 복귀 내용이 있고요. 5번마 센토사는 직전에 자력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너무나 약했죠. 앞말들만 뛰는 약한 편성에서 선전했던 것이고, 2번마 소백영주라는 마필이 직전에 스타트가 좀 늦었어요. 근데 중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놈들 이제 출전주기 정상으로 왔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 뽑았기 때문에 또 감량 기수로 한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을 놓고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중요한데 1번마 본엔젤, 1번마 본엔젤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1번마 본엔젤 우선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입군 1300m 별정 시형 경주 3세마 레이스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안쪽 게이트 2번마 다이아파크, 6번마 블랙파티, 11번 해랑, 이 세 마리가 우선 눈에 띄는 마필이고요. 7번만 함양산삼이나 또 12번 히트 더 페이스라는 마필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안쪽에는 2번마 다이아파크가 직전에는 11번 게이트에서 계속 외곽을 돌면서 한마디로 삽질만 하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는데요. 11월 10일 경주와 12월 16일 경주를 보면 안쪽을 파고 들어가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마 다이아파크도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요. 6번마 블랙파티는 12월 22일 경주에서 데뷔전에서 인기 7위였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2월 7일날 주행심사 때 모래 반응도 좋았고요. 굉장히 좀 걸음이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데뷔전부터 고배당으로 노렸는데 정말 좀 아쉽게 큰 착차는 없었습니다. 고배당이 좀 깨졌던 그런 내용이고, 직전 경주는 뭐 널널하게 2착을 차지했는데요. 오늘 안토니오 기수네요. 이거는 이편성에서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이 충분하죠. 외곽에 11번마 해랑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3차까지 왔는데 오늘은 게이트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12번 히트 더 페이스는 직전에 외곽을 돌다 깨졌는데 조금만 더 잘 탔다면
경주 성적은 직전보다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복귀 내용이 있어요. 7번마 함양산삼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기에서 워낙 앞선이 좀 빨랐기 때문에 뭐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깨졌는데, 그 전에 12월 1일 경기를 보면 순발력도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자, 이래저래 지금 인기마들이 뭐 고만고만한데 6번마 블랙파티는 여기서는 꺾고 갈 수 없는 마필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관심마는 6번마 블랙파티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서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은근히 혼전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배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안쪽 게이트 1번마 파레시아가 1번 게이트 잘 뽑았고 안토니오로 안정을 교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에는 순군전이었고 1700 첫거리 도전이었는데 좀 무리였죠. 전개 상황도 계속 선행마 외곽에서 갖다 비비다가 깨진 건데요.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오바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줄어든 1300 경주거리는 상당히 유리해진 조건입니다. 그래서 1번 파레시아는 인기마로 팔려도 이거는 뭐 꺾고 갈 수 없는 마필이고요. 4번마 매니스마트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공백기 길어지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대충 타고 말았는데, 원래는 이게 선행마죠. 예전에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1300을 한 바퀴 뺑 잡아 돌았을 때, 그때 열역감이 상당히 많았던 녀석입니다. 페루비치가 타고 널널하게 대가리 쳤던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4번 매니스마트가 오늘 편성에서는 기습적으로 앞장 승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8번마 트라이썬더는 직전 경주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가능성을 보인 거죠. 이게 원래는 선행마잖아요.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서고 낙승을 거뒀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는 전개라도 끈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야죠. 1300 첫거리 도전이긴 하지만은 좀 덜 팔리면 배당까지 충분한 녀석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10번마 명진매는 이것도 원래 선행마죠. 작년 7월 달에 선행을 나서고 1300에서 한 바퀴 잡아 돌았던 마필인데 그때 당시 상당히 여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게이트가 외곽으로 빌려 있다는 부분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9번마 K조는 직전 경주에서 22.6배짜리를 두둑하게 챙겨 먹었는데요. 1300에 대한 거리 경쟁력도 충분하고 순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이거는 뭐 덜 팔릴 수 있는 상황인데 배당마로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놈을 놓고 때리냐가 관건인데요. 조건적으로는 1번마 파리시아가 좋습니다만 8번마 트라이썬더의 전력의 변화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8번 트라이썬더가 지금 전혀 안 팔릴 상황인데 8번을 우선 배당마로서는 8번마 트라이썬더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사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축이 없는 난타전 편성입니다. 이번 4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갈까 잠깐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입니다. 그 와중에 6번마 베스스타가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월 19일 데뷔전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서고 상당히 여력감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주행심사 1월 4일 경주는 선행을 내주고 쫓아가면서도 여력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스스타라는 마필은 직전엔 선행을 했고 주행심사 때는 외곽선 입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6번 베스스타가 인기 1위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직전처럼 1번 게이트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쪽에 1번마 팝스트리트라는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그 이유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렸던 거거든요. 근데 스타트도 좀 늦었습니다만 옆에 마필에게 짜부대고 방해받고 그리고 뒤로 훅 쳐졌다가 그냥 뭐 개바닥을 쓸어버린 거예요. 인기 1위마가 개바닥을 쓸었는데 오늘은 1번 게이트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밀고 가는 상황으로 봐야죠. 2번마 다몬엔젤도 1300은 무리더라고요. 근데 오늘 줄어든 경주거리에서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설 상황이고, 3번마 레이징 엔젤이라는 마필도 12월 23일 날 데뷔전에서
뛰는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어요. 스타트 자체는 빠르지 않았는데 몰아가지고 결국 이 선행을 뽑아 나서면서 좀 무리하게 전기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거든요. 직전에 11번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깨졌습니다만 오늘 안쪽 게이트면은 이것도 뭐 대단한 데서 밀고 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6번마 베스타가 배당판에 올머리로 팔린다.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겠습니다만 이거 뭐 강축으로 인정이 안 돼요. 9번마 썸씽 노바디노라는 마필이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직전 경주에서 강민이 확신을 갖고 대가리 세워놓고 한방 단통 맞건만 그냥 추천을 드리고 말았는데 12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12번 게이트에서 외곽 전개가 정말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힘을 쓰고 외곽 전개를 풀어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9번 썸씽 노바디노가 오늘 여기서 선행은 일단 어렵다고 보죠. 승군전에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서. 하지만 6번마 베스타가 인기마로 팔리면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9번마 썸씽 노바디노가 아닌가 싶어요. 외곽선이 모래를 맞지 않는 외곽선이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9번 썸씽 노바디노를 좀 더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에코브라더도 상태는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지금 외곽에서 보여준 액면이 선행이 전부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자, 그래서 인기 1위 6번마 베스타가 팔리겠습니다만 안쪽에 뭐 1번, 2번, 3번 모두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9번마 썸씽 노바디노 우선 관심 많은 9번 썸씽 노바디노입니다. 외곽 선입 전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우선 관심마 9번 썸씽 노바디노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부산 중계 1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입니다. 오늘 부산 중계 레이스가 이 혼정선 접전 경주가 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때리냐가 중요하겠는데요. 부산 중계 1경주는 찐하게 고배당을 노리는 강민의 관심 마필이 지금 3마리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요.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7번마 라이언선과 8번마 서브캣 두 마리가 깜빡이로 가겠죠. 7번 라이언선은 이게 김해시장바의 그 막강 편성에서 3차까지 오는 경주력이 좋았던 녀석이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 보니까 뭐 완전 무기력하게 그냥 뭐 선행을 나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1300에 대한 거리 적응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1000m 줄어든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고 8번마 서브캣은 직전 경주 인기 1위를 팔렸는데 그냥 액면 자체를 인정하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대가리 세워놓고 15.3배짜리 딱 두 방으로 압축 막건을 적중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동일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승군전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고요. 그런데 이런 인기마 두 마리 앞선을 가야 되는 이런 인기마도 물론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발빠른 마필들이 더 여러 마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칫 지금 선두권이 경합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안쪽에 2번 리얼리원이라든가 레이첼이라든가 또 뭐 영성스타라든가 발빠른 마필 많습니다. 뭐 패션왕도 빠르고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1번마 무초 같은 마필이 여기서는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11월 2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에 선두권이 좀 경합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차분하게 쫓아가서 한 발을 딱 더 쓴 거거든요. 오늘도 그런 전개가 되죠. 직전 경주도 5착이긴 했습니다만 2착 싸움에서는 큰 착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1번마 무초가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이런 놈이 배당을 터뜨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5번마 모닝브라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든지 말든지 완전히 꺾었던 마필입니다. 뭐 출전 공백도 길었고 예상에서 보니까 상태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또 내용 자체도 좀 덜덜했어요. 그래서 직전에 인기마로 깜빡이로 팔려서 그냥 꺾었던 녀석이지만 10월 5일 경주에서는 이거 38.0배였죠. 그때 1경주부터 좀 두둑한 배당으로 챙겨 먹었던 좋은 기억인데 그때 당시 1000m에서 선입전개를 풀어가면서 정말 잘 뛴 거거든요. 그래서 모닝브라보가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이런 놈들 선입으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쏠 수 있는 그림 좋습니다. 오늘은 선행이 아니고 쫓아가는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직전엔 꺾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는 배당마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인기마 7번, 8번, 뭐 2번 뭐 이런 놈들이 인기마로 팔 텐데 5번마 모닝브라보가 전개 상황은 가장 좋죠.
그리고 배당마로서는 1번마 무초까지 관심마로 주목합니다. 5번 모닝브라보, 1번 무초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중배당 압축마권을 노리는 일요일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크게 대박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은 아닙니다만 일요일 전반부에 확실하게 적중할 수 있는 경주를 챙겨 먹고 배팅 자금을 확보를 하고 편안하게 후반부 레이스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군전을 치르는 8번마 데디글로리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릴 상황입니다. 1300에 대한 경쟁력은 충분하고요. 12월 23일 날 루키 스테이스 그 강한 편성에서도 강민혁을 축마로 놓고 추천 경주로 14.5배짜리를 적중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뭐 강축마를 의심을 하지 않았죠. 다만 이 8번마 데디글로리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어요. 이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려면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최근 두 번의 경주처럼 선입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꺾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뭐 강축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좀 의도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리는 마필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안쪽에 2번마 큐피드 닥터가 이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뭐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제 기억에서 조금 잊혀질 만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강민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8월 달까지, 그러니까 휴양하기 전에 작년 8월 달까지 5연타를 때렸던 마필입니다. 선행선입으로 5연타를 때렸어요. 그리고 지금 전적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휴양 공백 이후에 이게 작년 1월 달에 휴양하고 좀 공백이 좀 길었던 마필인데요. 휴양 공백 이후에 바로 때렸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2번마 큐피드 닥터는 지금 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요런 거 짭짤한 배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큐피드 닥터까지도 강민이 놓고 때릴 축마에 2번마 큐피드 닥터는 기본 막건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 5경주는 좀 어설프게 팔리는 인기마 외에도 반드시 노려야 될 복병마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마필 한 마리 있죠. 안쪽 게이트 2번마 그레이트 윈이 되겠는데요. 데뷔 전부터 강하게 노렸던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 늑발을 하고 초반에 좀 힘을 쓰면서 아쉽게 3척에 머물렀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주는 1300 늘어난 경주거리 10번 게이트였는데 뭐 압승을 거뒀어요. 2번마 그레이트 윈은 이제는 걸음이 터졌다. 이걸 데뷔 전부터 노렸던 이유가 강민이 좀 강조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한 녀석입니다. 좀 국산 마필이긴 하지만은 포인마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국산인데 내용물은 외제라는 거죠. 이 마필의 부계 쪽 혈통을 살펴보면 지금 에이스 코리아라는 마필이 부산에서 잘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신문배에도 우승을 했고, 또 작년에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에 출전했을 때도 강민이 좀 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전형적인 단거리 말이 있어요. 에이스 코리아라고. 이 그레이트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경주거리가 많이 늘어나면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단거리에서는 당분간 적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 그레이트윈 뭐 승군전이라도 이건 뭐 다시 한번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공략합니다. 후착에서 뭐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는데 3번마 파워 어메이징은 직전에 1300에서 배당판에 바람을 불고 깨졌던 녀석인데요. 오늘 안쪽 게이트에서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고, 6번마 곱다가 원래는 이게 선행마죠. 근데 직전에 보니까 쫓아가는 전개로도 끈기를 보였어요. 이게 4군에서 놀다가 강등이 된 마필인데 이제부터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 6번마 곱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딱 들어올 타이밍 같아요.
10번마 BK 썬더라는 마필은 1300 경주거리가 이 마필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조건입니다. 직전엔 빠른 페이스에서 쫓아가다가 그냥 2착 싸움에서 밀렸습니다만 1300m는 좀 더 유리하게 자기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행도 되는 마필이지만 쫓아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BK 썬더까지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일단 2번마 그레이트 위는 여기서는 놓고 때릴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는 고만고만한데 6번마 곱다와 10번마 BK 썬더를 우선 관심마로 주목합니다. 2번 놓고 6번, 10번을 기본 마건으로 공략하는 레이스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짭짤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변 가능성 조심스러운 혼전 난타전 편성입니다. 어설프게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녀석이 여러 마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5번마 와일드 드래곤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12월 23일 경주까지 4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는데 착지불량이 있었죠. 스타트 나면서 꾸벅하면서 낙마가 될 뻔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외곽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인기마로 팔리죠. 모든 예상가들이 5번마 와일드 드래곤을 대가리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기마로 팔리는데 하지만 강민의 생각은 다릅니다.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정말 분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와일드 드래곤이 12월 23일 경주까지 연속 입상을 성공하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조금만 전개가 꼬이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직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깨진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마 와일드 드래곤을 여기서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안쪽에도 1번마 아르고 멜로디가 직전에 깜짝 고배당을 터뜨렸는데 1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1400 동일거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마로 팔려요. 그런데 직전에 뛰었던 내용을 꼼꼼하게 복기를 해보면 아르고 멜로디가 과연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1번마 아르고 멜로디도 물론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인기마 깜빡이로 장담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도 지금 노릴 마필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4번마 가라가라가 같은 경우도 직전 경주 1200이긴 했습니다만은 의외로 끈기를 보이면서 착차가 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이런 놈들도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자, 놓고 때릴 마필이 있습니다.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죠. 지금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없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한 7위권, 8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오늘 이 편성에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여기서도 못 오면 다음부터는 그냥 갖다 버려야 될 마필이 한 마리 있어요. 근데 안 팔립니다. 오늘 안 팔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다. 인기 순위 한 7위권 뭐 되는 마필을 대가리로 세워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인기마 이미 말씀드렸듯이 좀 거품기가 있습니다. 인기마가 모두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초대박 막건으로 만세를 불러야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6경기는 화끈한 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건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m 별정 비영 경주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혼전 레이스입니다. 이번 부산 중계 3경주는 터지는 편성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인기마가 여러 마리가 있어요. 이 4번마 아데레신이 직전 승군전에 깨졌는데 외곽 게이트에서 계속 자리를 못 잡았죠. 그래서 거리 손해가 좀 많았던 복귀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게 인기마로 팔 텐데 1600에 대한 거리 경쟁력은 충분해요. 12월 16일 경주에서 1600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1억 9천만 원짜리 매니피잠하고 잠재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면서 저게 강한 상대들을 만나서 연투를 기대할 사이즈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4번마 아데레신도 버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충마 가비로 인정이 안 되고요.
오바마 장산조이도 1600에서 강점이 있는데요. 직전 경주도 못한 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 깨졌던 그 내용이라서 오늘은 혼합 경주 상대들이 좀 강해졌죠. 직전보다 페이스도 빨라졌고요. 그래서 4번, 5번 요 인기말 두 마리 모두 충막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곽의 11번 천하감동이라는 마필은 오늘은 부담 중량이 3kg 늘었는데 직전에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모래를 안 맞으니까 더 뛰어요. 그런 부분 전개 상황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좀 고배당을 노릴 마필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요. 일단 9번마 라운파워가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 순군전에서도 강민이 노렸던 녀석인데요. 사착에 머물긴 했습니다만은 경주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무조건 더 뛸 마필이고요. 10번마 어메이징 탑핏이라는 마필이 이제 출전 주기 정상으로 왔는데 이것도 데뷔 초에 보여줬던 사이즈가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필까지도 오늘부터는 승부 타이밍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민이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는 내용도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번마 어메이징 탑핏 이런 마필까지도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은 4번, 5번, 11번 이런 녀석이 팔리겠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릴 필요가 있어요. 관심마 두 마리, 9번마 라운파워 그리고 10번마 어메이징 탑핏까지도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접전 편성인데요. 강민의 관리마필 한 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의 8번마 달과 구름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순군전이었고 1700 첫거리 도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이거를 인기 1위로 팔렸는데 좀 강하게 노렸던 마필이에요. 그 이유는 앞선에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12월 23일 경주도 실전만큼 강하게 노렸던 녀석인데 그때 당시 선행마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결국 앞선을 자력으로 죽여놓고 자력 우승을 차지하는 7마신차 압승을 거두는 그 경주력이 정말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맞지 않으면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12월 23일 경주처럼 외곽 선입 전개를 풀어가면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 이건 또 된다고 본 건데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는 1700이었는데 중간에 무빙성 전개를 풀어가는 마필들이 많았죠. 초반에 선행을 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건너편에서 선행을 또 바로 뺏기고 모래를 맞지 않으려다 보니까 선행마 외곽을 또 압박하고 들어가다 3코너에서 다시 선행을 또 넘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몸싸움이 심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0 첫거리를 극복하기 어려웠던 전개가 제대로 풀리지 못했던 복귀 내용이죠. 그래서 8번마 달가구름은 이제는 17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마쳤어요. 그리고 직전처럼 그렇게 괴롭힐 마필도 사실상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8번마 달가구름이 여기서 아마 인기 1, 2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꺾지 않습니다. 8번마 달가구름은 액면 그대로 인정을 하고 공략합니다. 후척에서 고만고만한 녀석들이 팔리기 때문에 또 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 구멍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는데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합니다. 우선 관심 많은 8번마 달가구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중계 4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혼전 편성인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갑니다. 현장에서 때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배팅 강도를 조금만 더 올려서 공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한 맺힌 녀석이 하나 있죠. 김호수의 11번 사키를 두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야, 이거 진짜 좀 뭔가 좀 한 방이 안 맞아요. 직전 경주도 인기 7위였을 때에 이거를 실전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대가리로 놓고 가지 못하면서 200배가 넘는 고배당을 놓쳤어요.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 사키를 강하게 누렸던 이유가 앞선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사키는 막판 뚝심을 볼 수가 있는 전력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두권이 너무나 빡빡합니다. 발빠른 말이 많아요. 뭐 안쪽에 2번마 월드파워를 비롯해서 뭐 헤드 투 헤드 빠르고 또 뭐 예스 퍼펙트, 코리아 드래곤, 오선 킹이지, 프로칸설 뭐 지금 이렇게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된 편성인데 선두권이 경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주는 앞선에 가는 마필보다는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선취인마를 선택하는 것이 정석이 되겠는데 11번 사키사키는 다시 한번 전개가 잘 나옵니다. 11번 사키사키를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지금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 2번마 월드파워, 뭐 6번마 예스퍼펙트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바로 팔리는데 선두권에서 어느 정도 경합성 전개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가는데요. 우선 관심 많은 외곽캐티 11번 사키사키를 주목하는 레이스입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화끈한 배당을 노리는 중반부 추천 경주 승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난타전이고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들의 면모를 쭉 살펴보면 어느 놈 하나라도 내가 자신있게 여기서 대가리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녀석이 없어요. 대부분이 이 전개 상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터집니다. 터지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가 6번마 에모리삭스가 배당판의 머리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말 타는 걸 보니까 역시 문세영이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말 잘 타더라고요. 마필의 능력을 뽑아내는 그 기승술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경주입니다. 그런데 좀 더 꼼꼼하게 레이스를 분석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선행마 두 마리가 막 갖다 비비면서 동반 몰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뚝심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부담 중량이 2.5kg 늘어났다. 이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마 에모리삭스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물론 꺾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대가리라고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경주 배팅의 포인트는 1700 경주 거리에 있습니다. 1700 경주 거리에 있어요. 직전 경주에서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고 안 간 마필 하나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안 간 마필.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는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인기에서 많이 밀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품 인기마가 배당불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인기마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팔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강민이 계속해서 실종 고배당을 째려보고 있는데 오늘은 놓고 때릴 찬스입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중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언급을 해드렸듯이 인기마들이 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기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전개 상황이 삐끗하면 다 부러질 수밖에 없는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초고액 배당까지도 가능한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8경주 화끈한 배당, 두둑한 배당 제대로 조져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5경주입니다. 국산마 사군 1800m 별정 비영경주입니다. 이번 중계 레이스 5경주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터진다는 겁니다. 터지는 편성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인기마가 불안하면 터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팔리는 인기마필들을 다 못 믿습니다. 3번마 블랙텐이 최근에 2연타를 때리는 경주력이 좋아요. 그래서 또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부담량이 5kg가 늘었잖아요. 마체 담화가 520담화가 되다 보니까 뭐 57kg 부담량은 사실상 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첫거리 도전이라는 것이 또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마 블랙텐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요거는 충마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8번마 라라라든가 또 9번마 슈퍼 스프림이라든가 10번마 퍼스트 빅토리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런 마필들이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순군전에 1800 첫거리 도전에 게이트도 외곽으로 빌리는 조건이에요. 이런 마필들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 2마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장 주로 상황과 승부지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최종 막고는 현장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자, 우선 5번마 어록이라는 마필은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 경주도 강민 현장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냥 꺾었던 녀석인데요. 이게 3차까지 올라왔는데 걸음을 많이 남겼어요. 결승선에서 끝걸음을 정말 많이 남기면서 대충 타고 3차에 왔는데 1800 늘어난 경주 거리는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권이 강하지 않고 승구전을 치르거나 1800 첫거리 도전에서 선두권에서 좀 힘쓰고 나설 마필들이 다들 좀 검증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5번마 어록 같은 마필이 여기서 막판 뚝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완전 999 폭탄 배당이 가능한 마필 또 한 마리가 있는데, 예전에 상당한 걸음의 사이즈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주춤주춤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주목받지 못할 상황인데요. 오늘 이편성에서는 이건 찬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폭탄 배당마 한 마리도 강민 째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배당 관심마필은 5번마 어록을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리는 중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고만고만한 녀석들의 난타전 편성인데요. 자, 이번 구경주를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놓고 때릴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좀 어설프게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들 인기 마필들도 있고요. 배당은 두둑하게 나와줄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5번마 룰 브레이커가 최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직전 경주에서 널널하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 12월 23일 경주는 루키스세이스 너무나 편성 자체가 강했는데 착순권에 머물렀고 11월 18일, 10월 21일 계속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에요. 또 감량 조건까지 좋고 1700에 대한 거리 적응력도 무난하기 때문에 5번마 룰 브레이커가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5번마 룰 브레이커를 여기서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까 제가 7경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7경주죠. 달가구름을 아까 7경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룰 브레이커가 직전 경주 달가구름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 경주를 보면 룰 브레이커가 물론 잘 뛴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달가구름이 선행하다가 선행을 뺏겼다가 다시 선행을 넘었다가 좀 오바지를 하면서 그 뒤에 곱게 쫓아 들어갔던 룰 브레이커가 좀 주워먹기로 우승을 했던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번마 룰 브레이커가 배당발에 머리로 팔린다. 이거는 승군전에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게 대가를 놓고 때립니다. 강민이 놓고 때릴 충마는 인기도에서 한 5위권, 6위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직전 경주에서 철저하게 안 갔어요. 아니, 노골적으로 붙들고 늘어지면서 안 간 말이 있는데, 오늘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강하게 누릴 배팅 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부지 충마를 놓고 인기마와 동반 입상을 하더라도 배당은 두둑하게 놔줄 수 있는 편성이지만은 인기마가 다 부러지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진짜 초고액 배당까지도 엮여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확실하게 놓고 때릴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 중부배당 복병마를 놓고 두둑한 배당으로 이빠이 조져먹겠습니다. 부산 중계 6경주입니다. 혼합일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상당한 혼전입니다. 지금 게이트 12마리 꽉꽉 채워 출전하고 있는데 쉽게 지울 만한 마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요놈도 될 것 같고 저놈도 될 것 같고
좀 난타전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외곽에는 12번마 아이윈, 이게 지금 1년이 넘는 공백기가 길어졌고, 요거는 좀 접고 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마필들은 1400에서 다 강점이 있는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현장 승부 의지에 따라서 경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1번마 대호시대와 6번마 다이나믹 스타, 직전 경주에 손붙잡고 입상했던 요 두 마리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직전에는 다이나믹 스타를 안 빠지는 대가리에 세워놓고 대호시대에 27.1배짜리를 추천 경주로 강배팅으로 이빠이 조져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스타가 마지막까지 근성이 좋았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다이나믹 스타가 대호시대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장이 1kg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이나믹 스타에게 졌던 대호시대는 부담 중량 2.5kg가 늘어났어요. 이게 뭐 별정 경주도 아니고 핸디캡 경주인데도 불구하고 핸디캡 위원들은 대호시대에게 좀 더 높은 핸디캡을 부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거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핸디캡 위원들은 1번마 대호시대가 더 센 말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번 게이트 잘 뽑았고요. 직전 경주도 결승선에서 그 탄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으면은 다이나믹 스타도 이길 수 있었던, 결승선을 통과하고는 이기는 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 대호시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시 한번 강하게 읽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5번마 모닝대로 같은 마필이 오늘 이 편성에서 딱 날라올 타이밍인데, 요거는 이제부터는 관심권으로 가야 됩니다. 뭐 자력 승부를 장담할 만한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선두권이 빡빡하기 때문에 5번마 모닝대로 같은 마필도 날라올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까다로운 경주인데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갈 텐데, 우선 관심마는 1번마 대호시대, 1번 대호시대를 관심마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호라빌금 18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심 마필이 여러 마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강민이 주중에 이번 10 경주를 미리 분석을 하면서 이걸 승부 경주로 가져가야 되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결론은 승부 경주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를 봐서 이거는 뭐 때려야 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배팅 강도를 올려서 공략할 필요도 있습니다. 1번마 강토마가 문제의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게 인기 2위로 팔렸는데 강민이 그냥 꺾었죠. 꺾어버리면서 개망신을 당했는데 널널하게 대가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립니다. 1번 게이트까지 잘 뽑았어요. 그래서 1번마 강토마가 배당판에 강축으로 팔리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이번에도 강토마를 강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에 여력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강토마가 그 전에 또 9연속 입상을 성공한 마필이죠. 9월 30일 경주까지 1군으로 올라올 때까지 이게 9연타를 때렸던 마필입니다. 작년 3월 달에 한번 널널하게 대가리 치고 강착이 한번 된 그 사고가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상 9연속 입상을 성공한 거거든요. 9월 30일까지. 그리고 11월 4일 날은 대통령배 그 막강 편성에서 무너졌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또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1번마 강토마가 기본 사이즈가 처지는 전력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직전 경주만 놓고 보면 이 강토마가 잘 뛴 것보다는 나머지 마필들이 못 뛴 내용도 있어요. 인기 1위로 팔렸던 그 파노라마 쇼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모래를 맞고 처지고 뭐 그러면서 앞선이 와장창 무너졌기 때문에 강토마가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것이고, 또 2착도 전승제세가 날라오면서 대박이 터졌잖아요. 자, 1번마 강토마를 여기서도 강축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거는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번마 토스코노 바켓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이다 라고 평가가 되죠. 12월 9일 그랑프리 대상 경주는 워낙 상대들이 강했고, 10월 28일 경주는 그 빠른 페이스에서 자력 우승을 차지했고요. 직전 경주도 상대가 강해서 3착에 머물렀지 경주 내용적으로 못 뛴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마 토스코노 바켓은 52kg의 부담 중량이면 여기서는 와야 된다.
3번 토스 코너바켓을 강하게 노립니다. 이거는 데뷔 초에 이 티즈 플랜이라는 마필과 동반 일상했을 때도 강민이 데뷔 전이었던가 데뷔 이전자에 이걸 또 70배 고배당을 때려 먹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서 계속해서 실전 변화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3번 토스 코너바켓은 이 편성에서는 인정하고 가자. 1번마 강토마를 현장에서 접고 가느냐 아니면 접지 못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선 관심 많은 3번마 토스 코너바켓이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2바이 올리는 일요일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노리는 이유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적중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민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도 압축 막건 적중을 했고, 일요일 마지막 경주에서도 그 1번 스프링백 놓고 강축마로 놓고 4번 새벽이었죠. 마지막 경주도 또 확실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강민이 방송을 통해서도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경주에서 계속 마지막 승부를 적중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번 11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마, 오버마 땡큐 찰리라든가 8번마 스트롱캣이라든가 또 외곽의 12번 프린스 메모리라든가 배당판의 인기마는 여러 마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1200 경주 거리에서 강점이 있는 1200은 여기서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배당도 두둑하게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로 이빠이 조져먹겠습니다. 확실하게 적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월 24일 일요일경마 입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말 경마인 만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요일경마 무조건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의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